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지방의회 네. 고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30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고요. 1952년도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61년도에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다시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1991년도에 다시 총선거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권리라든가 입법 강화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30년을 지내게 되었고요. 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주민에 대한 복리 증진, 입법권 이런 게 더 강화가 됐다는 측면에서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자치분권 2.0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 의회도 역시 30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30년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주민의 삶을 이렇게 바꿨다 하는 대표적 조례가 있을까요? 그거 있으면 말씀. 그동안 조례 대부분이 이제 주민들을 위한 조례였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는 거를 따지면 지금 아산 온천동에 그 옛날에 장미마을이라는 집장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피해를 받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직업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는 조례였고요. 장미마을 있던 부분은 이제 도시 재정비를 통해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그 부분에 이제 청년들이 함께 하면서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좋은 목적으로 쓰고 있고요. 도로 확장이라든가 그쪽 부분의 문화시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방의회가 사실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기에는 좀 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시민들 생각이나 국민들 생각이 맞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의 조건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최대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직권이라든가 인사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예산권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에는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배제하고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전체 의회가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예산 심의라든가 조례 재개정 집행부에 대한 감시의 일환으로 감사권 또 시정 질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좀 강화가 될까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부분이 견제가 가능해질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을 숙지하고 있고 저희도 또 준비를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집행부의 견제를 통해서 주민의 삶을 좀 더 낫게 변화시키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많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따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1월 13일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족한 부분,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의회로서 의원으로서 좀 부족했던 부분,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정이 되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의회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의회에서도 모든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개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더 나은 지방의회 또 더 발전된 지방의회가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을 직접 뽑게 되지 않습니까? 아, 네. 네네. 그러면 인사권 이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년에 시행되는 인사권을 행사하시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실 건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인사권 독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같이 내지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집행부에 대한 견제 부분이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다시 집행부로 가고 집행부에 있던 직원이 다시 의회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들에 대한 견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의회 사무국이라든가 전문의원들의 견제성 이런 부분이 약간은 떨어질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인사권이 이제 독립이 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집행부의 견제, 제일 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훨씬 많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의회 직원들에 대한 뭐 성별이라든가 적합도, 성실성, 뭐 모든 부분을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인사권을 직접 가지게 되면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공평하고 바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사위원회도 구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조금 예민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산시장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돼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하고 계기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7대, 8대 의원, 그리고 지금 현 의장으로서 이제 주민들과 좀 많이 생활을 하고 제일 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뭐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많이 좀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제 소신이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의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그 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내년 선거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 출마에 대한 권유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 또 나름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주민들과 함께 더 큰 뜻을 가지고 시민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또 씩씩하게 육군 병장 또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아산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 지역 구석구석을 많이 다니면서 그만큼 또 많이 알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 또 시민들이 전체가 원하는 민원, 이런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시민에게는 겸손함으로 또 행정에는 확실하게 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그동안도 그렇고 늘 좀 겸손하게 만나오고 지내오고, 또 행정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라든가 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뜻을 가지고 자신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산시에 많은 현안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현안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요. 뭐 지방 소멸 지수라든가 이런 거 자료를 봤을 때도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산은 다행히 소멸 지수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서 다행인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인구에 대한 문제. 인구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시 발전에 많은 저해가 됩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그 인구 50만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시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요. 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냐면 개인 이기주의가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가까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큰 틀로 보면 시민들은 아니 뭐 시가 발전하는데 굳이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워낙 발전되는 상황이라서 크게 인식이 안 되는데, 점점 갈수록 그 개인들에 대한 문제가 시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저도 시민들이나 단체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 그냥 본인의 그 짧은 이득을 위해서 민원을 넣고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원하고 이런 부분,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게 100% 당연하지만, 너무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활동하다 보면 나중에 시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마지막으로는 시 중심부에 대한 그 아산시 원도심이 원래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발전되게 만들었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대한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인 부분은 작년부터 원도심 발전을 위한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여러 개 그 업체에서 원도심에 이제 공동주택을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지금 뭐 인허가가 들어와 있던 상황에 지금 한 2개 정도는 이제 승인이 다행히 났는데, 충청도지정 문화재가 이제 관광호텔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7구역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이제 인허가가 좀 어렵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문화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문화재 살려야죠.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도 살아야 되고, 또 원도심도 발전돼야 됩니다. 지금 원도심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따지면 진짜 수백억을 넣어도 발전에 대한 확답이 없고 그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원도심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상주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전체 계획은 뭐 한 6,000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뭐 100% 여기서 생활은 안 하더라도 항상 그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이용함으로써 원도심 발전이 굉장히 좀 가속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산시가 수십 년 전 원도심이나 지금 원도심이나 이렇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최고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준다면 원도심에 많은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면 원도심 발전 또 아산시 발전에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문체 부지사님 만나서 우리 원도심도 같이 살고 문화재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나름 앞장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결실은 나온 상태고, 또 이제 나머지 주택에 대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가 추진이 되면 그래도 아산 발전 또 원도심 발전에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산인이 창간한 지 2주년이 됐습니다. 네네. 독자 여러분하고 아산 시민 여러분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짧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으로 1년 4개월의 의정활동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 또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시민 행복을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시민 행복,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가 지금 2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활동 준수와 또 함께 하시는 많은 노력으로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의료진 여러분, 또 봉사자 여러분, 또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역 활동 잘 준수해 주시고 개인에 대한 기본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철저히 해 주신다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곧 우리의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됐고요. 우리 아산 시민 여러분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즐겁고 또 행복한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